19강입니다. 오늘은 담양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들이 일찍 심은 그 논들은 모들이 꼿꼿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땅맛을 이미 본 모들이 있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듯이 자연이 사람을 살게끔도 하지만 사람이 식물을 키워서 자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비 소식이 있었는데 좀 약간 그 비가 내리다가 정말로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강의하는 이 시간이 6시 반인데 너무나 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녁 어스러운 무렵 그때가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 시간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아합니다. 저 오늘 19강인데요. 오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자문하기도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은 하늘에 왜 구름이 흐르는가? 왜 바람이 부는가? 밤하늘의 별들이 왜 저렇게 빛나는가? 그런 물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야 할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삶이 인생관이고 세계관의 투영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는 시인의 거울이며 시인의 자존심입니다. 축적된 내면의 사유들을 메타적 관념을 통해 재구성하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모방을 건너뛰는 창조자가 되자, 자기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라는 그 주제로 선생님들하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모방을 건너뛰는 창조자가 되자. 참 어렵네요. 네. 모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그대로 본을 뜨는 거거든요. 네. 모방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조의 어떤 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도 하기도 합니다. 창조자가 되자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만드는 걸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모방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아기들이거든요. 생후 6개월쯤 되면요. 부모나 주위에서 어떤 몸 동작이나 말하는 것을 계속 따라 흘려본대요. 계속. 그건 모방이죠. 창조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기들을 나가지고 그 손 잡아서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러면 겨다니는 데 익숙하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글도 그런데요. 특히 아기들은 말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을 대체적으로 상당히 모방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도 그래서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원래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창조라는 것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인간이 되자 그렇게 안 하고 창의적인 인간이 되자는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창조라는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창조자는 절대신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발견자예요. 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서 그거를 시적 업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 창조란 지금껏 발견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와 모방은 엄밀히 크게 틀리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참 시를 한 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나는 지금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이 시를 우리 임경희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박남희.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오래된 먼지도 나오고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체온의 흔적과 오래 씹다가 다시 쌓아둔 눅눅한 껌도 나온다. 어쩌다 오래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를 뒤지며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온다. 옛날 이야기가 줄줄이 끌려 나온다. 심심할 때 어머니를 훌러덩 뒤집어 보면 온갖 잡동사니 사랑을 한꺼번에 다 토해낸다. 뒤집힌 어머니의 안쪽이 뜯어져 저녁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웃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요. 희연법이라고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예요.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네, 주머니가 어머니인데요. 여기서 이제 호주머니예요. 호주머니.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빨래하다가도 가끔 세탁기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뒤집은 또 이제 돈도 지폐도 나오잖아요. 근데 현명한 남편들은 그런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10,000원짜리 몇 개를 넣는데요. 그래서 빨래하다가 뒤지기를 이렇게 뒤져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발견되면은 나를 그냥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안답니다. 참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호주머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래된 먼지도 나오고 호주머니 까보면 재봉선 위에 딱 먼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얘기입니다.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체온의 흔적과 우리 체온과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던 그런 체온들이에요. 오래 씹다가 다시 싸둔 눅눅한 껌도 나온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요. 껌 씹다가 껌종이 있어요. 다시 싸놨다가 다시 뜯어먹으려면 잘 안 뜯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릴 때 형제간에 이제 씹던 껌을 어디다가 대체적으로 붙여놓냐면 문풍지 있는데 문설주에다 붙여놔요. 우리 형제간이 이제 3명이어가지고 3개가 묻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저 껌을 씹으려면요, 제일 크게 생긴 거를 씹었어요. 좀 지저분하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쩌다 오래전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어떤 곳에 쑤셔 넣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를 뒤지면, 호주머니를 뒤지면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온다. 옛날 이야기가 줄줄이 끌려 나온다. 확장을 가잖아요. 호주머니 속에다 별도 넣어놓고 달도 넣어놓고 무서운 이야기도 넣어놓고 전설도 넣어놓고 호랑이도 넣어놓고 다 그렇잖아요.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심심할 때 어머니를 훌러덩 뒤집어 보면 온갖 잡동사니 사랑을 한꺼번에 다 토해낸다. 잡동사니는 잘 아시잖아요. 별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훌러덩인데 홀라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훌러덩은 작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여기는 말은 큰 의미가 있고 작은 의미가 있을 때 여기는 홀라당으로 쓸 것이냐 훌러덩이라고 쓸 것이냐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써놓고 그래서 퇴고나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집힌 어머니 안쪽이 뜯어져. 그러니까 구멍이 난 호주머니가 좀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양복 입고 다니다 보면은 한쪽이 구멍 나가지고 동전 같은 거 다 넣어놓으면 다 어디로 샜는지 모를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구멍 난 호주머니입니다. 저녁 햇빛에 덤비겠습니다. 저녁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웃고 있다. 이건 뭐냐면 저녁이자 됐는데 빨래를 넣어놓은 거예요.
다 이게 빨래를 또 흘러서 까가지고 널어놓잖아요. 그거를 세밀하게 관찰을 해갖고 이렇게 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참 잘 썼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방을 이렇게 그 자연에 대한 모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빨래줄에 널린 빨래를 보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예. 근데 뭐 몇 줄 안 되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머니라는 또 호주머니와 어머니를 그 결합시킨 것도 참 절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래 저녁에 이제 그 어머니가 홀라덩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잘 썼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욕망은 시의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매력이거나 매혹으로 작용되거든요. 네, 그것은 시의 상상력과 구체성으로 시를 지을 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마음이나 눈으로 세심하게 그거를 어떤 물체나 이걸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서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시를 쓸 것인가. 예를 들면 빨랫감이 그렇게 있어도 예를 들면 훌러덩 벗어놓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양말 한쪽은 이쪽으로 다 벗고 양말 한쪽은 저쪽으로 다 벗고 또 예를 들면 신발은 하나는 현관으로 올라와 있고 신발 하나는 그 현관문 밖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재거리잖아요. 예. 그 소재거리를 일단 잘 찾아야 돼요. 그래 놓고 그걸 구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구상해서 쭉 쓰고 그걸 또 시적으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근데 본인이 젤로 잘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도 우리 나이 다 60이 넘었는데 그거 갖고 내가 지금 새롭게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물꼬를 새로 지금 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기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시를 쓰되 반드시 틀고 또 그리고 그 시가 진짜 시로서의 지금 존재하고 서 있는지 그 서야 걸어 다니잖아요. 시가 만약에 계속 앉아만 있으면 이 밖을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시를 쓰면 자꾸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자꾸 돌아다니려면은 시가 제대로 일단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한테 익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홍시입니다. 홍시. 우리가 잘 아는 가을의 홍시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웅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진짜 잔잔한 목소리로 진짜 다 푹 꺼진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차가 고향역 들어설 때 누이는 연하고 붉은 말을 전했네. 여기서 붉은 말, 홍시, 아버지에 관련된 지금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루만졌을까 물렁물렁한 한마디 홍시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땡감을 계속 이렇게 해도 홍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도 풋감으로 이렇게 아침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럴 때도 막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금물에다가 이제 한 이틀 딱 넣으면 그 감이 저는 다른 감보다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과일 가게 가서는 절대 만져보지 마시라. 과일이나 채소는 만져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으로만 이거 이렇게 하고 내가 꼭 그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계량해서 돈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당근 하나 고르려고 토마토 하나 고르려고 그걸 다 뒤죽거리고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식구들 돌아가며 볼 비빈 따뜻하고 반질반질한 말. 받쳐든 손끝이 먼저 우는지 가늘게 떨렸다. 홍시라는 붉은 말이에요. 부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그 말을 손에 지금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이 마르는 가슴이나 손이 부르르 떨리죠. 돌아가셨는데. 우리 다 함께 살던 옛집 창호에 놀처럼 가라앉는 말.
이게 그 창호지로 된 그 문에 붉은 돌처럼 이렇게 딱 가라앉는 말이에요. 혀를 빼고 의자에 박혀 있다가 보았네. 요거는 이 기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들 둘러앉아 꾸역꾸역 먹어치워야 할 열리면서 익어버리는 부음을.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줄쳐놓고 한번 보세요. 감꽃이 딱 피고, 감꽃은 특히나 필 때 감을 그 뒤에 딱 보면 조그마한 감이 하나 열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수정을 하게 되면 그 감이 이제 비로소 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감이 열림과 동시에 좀 너무 빨리 오는 거죠. 이 부음의 열매예요.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부음 열매예요. 오로지 하늘 무너지는 순간 벼락처럼 열렸다가 벼락처럼 무스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 무너지는 순간, 이게 붕어라고 그러죠. 붕어. 임금이나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붕어라고 하는데, 임금이 돌아가실 때는 승하라고도 합니다. 붕이라고도 합니다. 붕. 원래 붕어의 원래 뜻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산이 높으면 결국 무너지고, 예를 들면 못에 물이 가득 차면 언젠가는 넘친다, 그 말이에요. 네, 붕어의 원래 참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 전에 이미 잠들어 있는 말, 잠들었어도 어쩌자고 불시처럼 안고 다니는 그 말, 안타까움, 어떤 그리움이죠. 불시처럼 언제든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홍시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홍시가 생각나고, 이제 이런 것이 불시, 이렇게 해서 됐는데, 우리가 감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쪽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쪽 같다, 같이 붙였습니다. 감쪽 같다가 붙어요. 이 말은 꾸미거나 고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말인데, 감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바로 딱 붙이면요, 감쪽같이 안 보이게 그렇게 흔적이 잘랐던 반으로 나눴던 흔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감쪽같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인데요, 상처에 예를 들면 손에 비었어요. 살짝 뭔 일을 하다가. 그러면 그거를 피 나잖아요, 조금. 그러면 꼭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쥐고. 그 다음에 이게 지혈이 되면 연고를 바르고, 그때 이제 처치를 하면은 이게 훨씬 빨리 낫는 겁니다. 훨씬 빨리 낫는데요. 그냥 놔둬갖고 그냥 피 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꼭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다쳤을 때는 꼭 이렇게 누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피가 이제 안 나온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처치를 하면 좋답니다. 자, 이 시도 여러 번 읽어볼 만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시의 시간은 우리 비밀의 시간이고요, 그리움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홍시의 시간은 그렇습니다.